네, 김준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마지막으로 돌아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쓰라린 패배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자국 내 도시들을 상대로 국제 A매치를 개최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어떤 뜨거운 응답이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한 곳의 도시도 우리 땅에서 경기를 열겠다고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대륙 전체가 자국 대표팀을 향해 던지는 사실상의 국민적 불신임 투표입니다. 한때는 국가의 자존심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바로 그들의 고향에서 그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은 피하고만 싶은 독성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선언인 것입니다.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은 이 처참한 현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것일까요? 자, 팩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매체 소후의 보도에 따르면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과 이별한 뒤 중국 축구협회는 대표팀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냐고요? 바로 자국 내에서 A매치를 열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축구 열기를 다시 한번 뜨겁게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창한 계획은 전국 각지에서 돌아온 완벽한 침묵이라는 얼음장 같은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도와달라는 그들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낸 결정적인 한 방울, 썩어 문드러진 현실을 수면 위로 완전히 까발린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왜 한 식구 같았던 도시들이 등을 돌리는 것일까요? 애국심이요? 민족적 자긍심이요?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십시오. 지금 이 판을 지배하는 언어는 단 하나, 바로 내곡한 경제 논리입니다. 첫째, 탈리지 않는 상품입니다. 중국 축구협회 요구대로 국제 경기를 한번 유치하려면 수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을 입장료 수입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대표팀 경기력과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 손해가 확정된 장사인 셈입니다. 어떤 도시가 이런 믿지는 장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둘째, 부정적인 브랜드 홍보 대사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대표팀 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도시의 자랑이자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랑은커녕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격입니다. 기껏 큰돈 들여 경기를 열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기력한 경기력에 대한 비판과 조롱뿐이라면 그 경기는 성공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도시는 이렇게 형편없는 경기가 열린 곳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정확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브랜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대표팀은 더 이상 도시의 자산이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거대한 부채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체 너무나도 위험한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보십시오.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인 BYD가 추락하는 대표팀의 이미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음료수 스폰서마저도 부정적인 여론이 또 터져나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자고 요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업들마저도 중국 대표팀의 이름 옆에 자사의 브랜드를 세우는 것을 고위험 저수익, 즉 리스크는 너무나도 큰데 돌아오는 이익은 없는 최악의 투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짱으시아, 그리고 여기 결국 중국 축구의 신장에 비수를 꽂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바로 중국 매체 소후가 던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해서 오히려 감탄하게 되는 촌철살인의 비유입니다. 소후는 지금의 중국 축구협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결혼중개소의 중매장이 같다. 손해진 자원도 없고 명성도 모두 망가졌는데 여전히 거액의 지참금을 바란다.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자, 한번 해보해볼까요? 중매장이가 내놓은 상품, 즉 중국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매력 없고 실력 없고 온통 부정적인 이미지뿐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다면 판매자인 축구협회는요, 이미 온갖 부진과 실책으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아무도 이 중매쟁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효인 개최비용, 즉 지참금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비쌉니다. 상품도 엉망이고 판매자도 믿을 수 없는데 가격만 터무니없이 비싸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거래에 선뜻 나서줄 구매자, 즉 도시가 과연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완벽한 붕괴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악성 재고에 터무니없는 가격표를 붙여서 팔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경기장 하나를 구하지 못한 그런 차원의 문제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국가의 대표팀이 자신의 조국과 벌이는 너무나도 처절한 이혼 소송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적대 세력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을 응원해야 할 자국민과 지방정부의 싸늘한 무관심, 그리고 뼈아픈 혐오감에 의해 자신들의 안방에서 사실상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브레이크 없이 추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끔찍한 성적은 팬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팬들의 신뢰를 잃으니 스폰서와 도시들이 등을 돌립니다. 스폰서와 도시가 떠나니 자원은 끊기고 제대로 된 평가전 한번 치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전 경험을 쌓지 못하니 성적은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로 저절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최악의 상황으로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눈앞에 놓인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 대표팀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유능한 감독 한 명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절실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 쉴 곳, 기댈 곳, 집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낳아준 조국마저 더 이상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고독과 실패의 가장 깊은 바닥에 처박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스포츠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걸린 처절한 생존의 위기입니다. 실로 엄청난 비극입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중국 축구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난파선에 탈출구는 있기나 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열정 넘치고 깊이 있는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